오늘 2차 보도를 통해서 어떤 자들이 과연 이 민주진보 진영의 밀정인지를 확실히 인식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인물은 단연 김충식이라는 인물입니다. 김충식 씨는 일본 태생입니다. 일본 나고야 태생이고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의 전 내연남이자 윤석열의 장인으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매우 광범위하게 국정에 개입한 마쿠 실세로 현재 특검으로부터 주목받고 의심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열린검TV가 정말 목숨을 걸고 취재했던 내용들을 연일 방송을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을 현재 여러 특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거의 모든 레거시뿐만 아니라 대형 유튜브 채널, 겸공이라든가 매부쇼 등 빅채널 등에서도 모두 김충식을 다루고 있고 해당 취재의 소스는 저희 열린검TV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김충식의 양평 창고에서 저희 열린검TV 취재팀이 발견한 저 김충식의 여러 자료들, 특히 약 20건 정도에 이르는 저 수첩 속에 빼곡히 적혀있는 각종 이름들과 사건들에 대해서 현재 많은 레거시 미디어들이 하루가 멀더 하고 저희 열린검TV 회의실을 방문해 주고 계십니다. 저 회의실에 적혀있는 여러 가지 문서들과 그리고 수첩 속의 내용들을 다 스샷으로 찍어 가셨고요. 그들이 저 하나하나의 단서를 토대로 해서 취재를 해서 단독 보도들을 쏟아내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김충식의 양평 창고에서 발견된 저 노트에는 정말 엄청난 이름과 날짜들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민중기 특검에서는 김충식 씨를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김충식의 노트에서 엄청난 이름과 사건들이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 진행되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많은 언론들이 조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김충식이 이 유력 언론사들에서 집중적 관심을 받으면서 부상하자 뜬금없이 이 유탐사라는 한 유튜브 채널에서 묘하게 지난 8월 24일부터 김충식 쉴드 방송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불과 2, 3일 만에 정말 엄청난 영상들을 쪼개어 만들어서 유튜브 알고리즘상으로 김충식을 검색하면은 전 모든 영상들이 뜨게끔 만들고 있는 겁니다. 왜 도대체 이 유탐사는 김충식 구하기 방송에 열을 올리고 있을지, 오로지 김충식의 말과 주장을 고지고대로 믿고 그의 주장을 그대로 여과 없이 방송해주고 있는 것인지, 김충식이 만약에 하나의 거짓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아무런 검증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인터뷰를 했다고 하면서 방송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유탐사는 김충식의 인터뷰 내용을 아무런 여과 없이 어떠한 취재도 또 검증도 없이 그대로 방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납득할 수도 없는 정도로 엄청난 양의 동영상을 만들어서 무작위 배포 중인 이 유탐사는 결국 현재 구독자가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김충식이 정말 위험한 인물이 아니고 비선실세가 아니고 최은수행과의 관계도 오래전에 정리가 되었다라고 현재 강진구, 박대용 등 유탐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주장을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고 김충식이 부각될수록 반복적으로 방송과 기사 그리고 개인 SNS까지 동원을 해서 정말 처절할 정도로 김충식 구하기 운동을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평범한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김충식은 아프다고 하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모든 기자들의 취재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언론사에서도 인터뷰 요청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유독 딱 한 군데 저 유탐사와는 몇 시간 동안이나 인터뷰를 했다라는 점입니다. 혹시 뭐 예전에 열린방송 말고 또 어느 방송국 있잖아요. 강산 그분들 거기는 연락 혹시 돼요? 네, 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보도 중인데 심심시간으로 네. 그래 원장님 감싸주려고 제가 보도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분들 그러니까 소명은 지금 좀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일부러 제가 자료도 드리고 실제로 받은 게 없다라고 소명 증거 내달라고 제가 자료를 줬습니다. 그 강진구는 지금 현재 우리 편인데 제가 이쪽도 멸종 프레임이 씌워진 상태니까 그래서 일부러 저희를 공격하다가 방어하다 이런 식으로 둘 다 하자고 했습니다. 일종의 고육지식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장님께 유리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강진구 쪽은 제가 전화 또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이쪽은 안 해. 방금도 전화를 했었고. 그래 근데 내가 전화 안 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너무도 충격적이죠. 공격하다가 방어하다. 결과론적으로는 김충식 원장님한테 유리하게 방송을 할 것이다. 누가? 강진구. 유탐사가. 김충식을 주군으로 모시는 이 비서 이재성은 김충식 지인에게 강진구는 우리 편인데 현재 밀정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 상태니까 일부러 김충식을 공격하다가 방어하다 이런 식으로 하기로 공모를 했다는 겁니다. 공모. 이거는 정말 엄청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도무지 기자로서 언론사로서는 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기망을 하고 사기를 친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법적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녹취는 저희가 정말 출처를 밝힐 수 없는 곳으로부터 어렵게 입수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현재 그 녹취의 상대자가 김충식의 현 동거녀 김인땡 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이재성과 통화를 한 상대방 여성은 김인땡 씨가 아닙니다. 팩트가 틀린 거죠. 그러므로 강진구 일당은 현재 상대방 녹취 당사자가 누군지조차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저희 열공에서 취재를 해보니 단순히 강진구 유탐사의 이 가스라이팅 신도들이 진보진영 유튜브 등을 돌아다니면서 조직적으로 댓글 부대가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도 저희 열린검TV가 최근에 밝혀냈습니다. 조만간 그 단서를 보도 형태로 보도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정말 놀라운 이름들이 등장을 할 것입니다. 김충식이 관여한 극우보수 교회에서 조직적으로 댓글 부대가 운영이 됐었던 겁니다. 그들이 바로 현재 민주진영 유튜브의 암암리에 암약하고 있습니다. 당장 민주당 내에서 김충식 특검법이 발의가 될 것 같으니 이거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게 하기 위해서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의원들에게 열린검TV 보도를 받지 말아라. 심지어 최혁진 의원까지 찾아가서 협박을 하기도 하고 수시로 전화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일요일 날 8월 31일이었죠. 유탐사는 김충식에 대해서 단독 인터뷰를 방송을 했습니다. 무려 3시간이나 단독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1994년에 송파 문화원장을 김충식이가 하면서 최은순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1987년에 남편 김광섭 씨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과 봉사활동을 같이 하면서 하게 됐다는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말이 좀 이상한데요. 죽은 사람과 봉사활동을 같이 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런 비슷한 말을 합니다. 87년에 남편을 먼저 알았다는 식으로. 이해가 안 가죠. 87년에 죽은 사람하고 어떻게 제가 말을 하면서 제가 이상하네요. 그리고 94년에 김명신이는 경기대학교 시절에 고등학교 교복을 입었다? 또 말이 이상하죠. 그리고 김충식 노트는 다 위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런 식의 방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탐사 신도들은 그 말을 고지고대로 다 듣더라고요. 정말 또 골 때리는 것은 자 한번 들어보시겠는데요. 강진구가 뭐라고 말을 하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 휴일인데도 오늘 강진구 장관을 또 멀리 취재 오늘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금요일 날 1박 3일 그 워치독설 제가 출연을 할까 하다가 굉장히 긴박한 제보를 받고 사실 이제 지난 출장 가시던 날 그날 또 낮에는 또 김충식과의 또 인터뷰가 있었죠. 네, 그건 잠시 후에 그 내용 자세히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지난 8월 29일 금요일이었죠. 8월 29일 금요일 날 강진구는 배를 타고 이제 출장을 갔다고 주장을 합니다. 오후에. 그러니까 오후 내내는 다른 걸 취재하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지방을. 그리고 낮에, 그러니까 아침인 것 같은데요. 낮에 이제 김충식과 인터뷰를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금요일 날 인터뷰를 했다고 하죠. 금요일 날 낮에 인터뷰를 했고, 오후에 이제 배 타고 어디 갔다고 하지요.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저기 위에 보시면요. 8월 28일 날이라고 되어 있죠. 8월 28일은 목요일이에요. 8월 28일 날 목요일 날은 어떻게 영원히 와서 김충식을 만난 건가요? 8월 29일 날 인터뷰를 했다고 분명히 말을 했죠. 낮에. 8월 29일 금요일 날 인터뷰를 했다고 했는데 8월 28일로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강진구라는 사람이 빙의해서 다른 사람이 8월 28일 목요일 날 와서 인터뷰를 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강진구라는 사람은 이 김충식의 말을 아무런 기본적 사실까지 팩트 체크를 하지 않고 그대로 그의 말을 방송을 해준 겁니다. 지금부터 팩트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1994년 송파 문화원장을 하면서 최은순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을 처음 했죠. 그 당시에 김건희는 72년생이니까 23살이 팩트입니다. 1972년생인 김건희는 1994년에는 23살이었기 때문에 김충식이가 그 당시에 김건희가 중학생이었나 고등학생이었나라고 말을 하죠.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려면은 김광섭 씨가 사망한 1987년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1994년 송파 문화원장을 하면서 최은순을 알게 되었다는 주장 자체가 팩트 체크가 틀리는 거죠. 왜냐면 7년이란 갭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시령식 해소를 하면서 김건희가 놀러 왔다. 중학생 교복을 입고 놀러 왔다. 고등학생 교복을 입고 놀러 왔다.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생인가 교복을 입고 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요. 30살이었는데 30살이 교복 입고 다닙니까, 여러분? 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안 한 겁니다. 94년에 송파 문화원장을 하면서 최은순을 알게 됐다고 주장하는 김충식의 주장을 그대로 과감없이 방송을 해준 것이고요. 최은순보다 남편을 먼저 알았을 수도 있었다고 말하면 1987년 이전에 김광섭을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1987년에 김광섭은 사망했으므로 7년이라는 갭이 존재하는 겁니다. 7년 동안 김광섭은 알고 있었고 최은순은 몰랐다는 얘기인데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김건희는 1972년생으로 1994년에는 김충식이가 송파 문화원장을 할 그 당시에는 23세였다는 얘기입니다.
23살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중학생, 고등학생 교복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김건희는 87년에 잠실중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90년에 명일고등학교를 졸업한 게 팩트입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조차 아무런 팩트체크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송을 하면 그들의 신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게다가 김충식이가 주장하는 미시령 휴게소에서 뭐 김건희를 알게 됐다라는 이 주장에 대해서도 말이 안 맞는 것이, 김충식이가 주장한 미시령 휴게소 등기부 등본상에 자신의 이사와 고문을 함께 했다고 주장한 시기는 2001년 3월입니다. 되시죠? 2001년 3월 31일 날 이사 김충식이가 취임을 합니다. 그 당시에 김건희의 나이는 30살이었단 얘기예요. 30살이었던 김건희가 어떻게 교복을 입고 옵니까? 자신이 쓴 거라고 그 뉴스공장 기자에게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쓴 거 맞다라고. 그러면 도대체가 어떤 거는 자기 필체고 어떤 건 자기 필체가 아니라고 하는데, 유탐사에서 손목사라고 김충식이 직접 작성한 그 글을 보여줬어요. 이건 유탐사에서 작성한 글씨인데요. 여기 보시면 김충식이가 노트에 적은 걸로 보이는 윤석열 압력을 행사했다는 필체와 이 글씨와 같아 보입니까? 제가 볼 때는 확연히 달라 보이거든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는 자기가 인정한 필체가 많고 이 필체하고 이 필체하고도 다르잖아요. 이건 또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 도대체가 어디까지가 자기가 쓴 것이고 어디까지가 자기가 쓰지 않은 것인지, 어찌됐든 이 부분은 현재 특검에서 조사 중에 있으니까 사실관계를 밝혀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만은, 필체 누가 썼느냐 보다 그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한 부분을 더 집중해서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필체 운운한 것이 한마디로 태양을 가리려고 드는 짓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만약에 썼다라면 제가 미친 인간이죠.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가지고 그 유탐사 강진구에게 한번 채널을 걸고 해볼 수 있냐라고 뭐 건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항상 열린검TV 경영권 강탈 사건에 대해서 한번 인신공격이라는 걸 서로 하지 말고 사실관계, 법적인 사실관계만 놓고 그동안 어떻게 법적으로 소송이 진행되어 왔는지를 과감없이 시청자들 앞에서 공개 토론을 하자고 여러 차례 제안을 했는데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았거든요. 늘 저렇게 여론몰이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해명을 해야 됩니다. 게다가 강진구는 김충식이가 눈을 10방울을 꼬맸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공개를 한 김충식의 얼굴 어디에도 10바늘 정도 눈을 꿰맸다고 하는데, 여러분 90을 눈앞에 둔 노인이 눈을 10바늘을 꼬매면요 최소한 안대는 합니다. 안대는. 그렇죠? 최소한 안대는 해요. 그런데 멍이 좀 이렇게 눈 밑에 든 거 빼고는 10바늘을 꼬맸다라고 믿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저 사람이 눈에 10방울을 꼬맸다고 생각합니까? 이들이 어떤 식의 물타기를 하냐면, 지금 이제 필체 논란을 가지고 열린검TV 보도를 깎아내리게 했었는데요. 또 이제 그들의 방송을 통해서 혹세무민하면서 그들의 신도를 단속하는 하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김은도라는 자가 유탐사의 기자로 활동을 하면서 중부 내륙 고속도로가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고속도로로 변신하면서 양평 고속도로는 저 부근에서 동서로 뻗어야 되지 않나? 라고 하면서 카카카 웃습니다. 그러니까 지번과 지속도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무조건 열린공감TV 까기를 위한 방송을 한 겁니다. 자, 열린공감TV가 방송을 했던 저 지번은 흐려서 잘 보이지가 않으니 이들이 각도를 똑같이, 보시는 바와 같이 각도를 똑같이 이렇게 사선으로 잡았습니다. 바로 저기가 그 내륙고속도로죠. 내륙고속도로에 있는 그 각도를 똑같이 잡아놓고 중부 내륙고속도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저 방송을 본 사람들은 이 각도가 이렇게 똑같으니까 중부 내륙고속도로를 적었을 뿐인데 정천수가 저거를 중부 내륙고속도로가 아니고 양평 서울 고속도로 계획선인 것처럼 둔갑을 시켜서 허위 보도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또 이렇게 각도가 똑같으니까 믿어요. 근데 여러분들 팩트를 한번 봅시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제가 원본이에요. 원본에 보시면 1000-1번지 있지요? 그 다음에 1000-2번지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병산리 1000-1번지, 1000-2번지 보이시죠? 자, 고속도로 계획선이 어디로 있습니까? 중부 내륙 고속도로 전 반대편으로 되어 있지요? 만약에 중부 내륙 고속도로가 저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은 지금 현재 이 고속도로 계획선이 반대편으로 뒤집어서 그려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0-1번지, 1000-2번지 보이시죠? 여기 1000-1번지, 1000-2번지 그 사이에 창고 그림도 들어가 있고요. 이게 팩트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열린공감TV 보도를 깎아내려야 하기 때문에 아무런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그냥 사선으로만 이렇게 보이게 만들어서 마치 열린검TV 보도가 잘못된 것처럼 중부 내륙 고속도로인데 거짓말을 했다 라는 식으로 하는 것이죠. 근데 저희는 원본을 갖고 있어요. 원본을 보시면 1000-1번지, 1000-2번지는 바로 여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고속도로 계획선하고 어떻게 보이십니까? 반대예요, 반대.
자, 저 고속도로 계획선 저 선대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계획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 선대로. 틀리나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 계획선이 저 선대로 계획되어 있었어요. 중부 내륙 고속도로는 반대편에 있고요. 저게 팩트입니다. 근데 저렇게 팩트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자신들이 막 주장을 하고 떠들면 그들의 신도들은 그걸 또 믿어요. 이렇게 바꾸면 되거든. 싹 각도만 싹 틀어가지고 야, 정천수가 열린검TV에 가짜 보도를 했다. 지번도 확인을 안 한 거예요. 왜냐면 흐리니까 지번을 볼 수가 없죠, 이들은. 근데 저는 원본을 갖고 있거든요. 원본에는 보십시오. 이것도 제가 조작했습니까? 1000-1, 1000-2번도 제가 조작한 건가요? 이거 한번 고소해 보십시오. 조작했다고. 제발 고소해 주세요. 저희가 먼저 고소할 겁니다. 허위사실로 계속해서 열린검TV 방송을 폄하하고 열린검TV 방송이 허위 보도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그대로 저희가 고소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이제 특검의 그 압수수색 들어가기 전에 집에서 갑자기 쓰러지면서 지금 갈비뼈가 한 3개 정도 부러지고 눈이 뭐 길세 같은데 이렇게 찌으면서 지금 눈이 좀 퉁퉁 부은 상태죠. 자, 분명히 갈비뼈 3개가 부러졌다고 했어요. 근데 갈비뼈 3개가 부러진 노인이 3시간 동안 앉아갖고 인터뷰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김충식은 중앙대학교 최고위 과정을 나왔습니다. 중앙대학교 최고위 과정에서 임원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다쳤던 집이 남대문인데 남대문 근처에도 많은 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흑석동에 위치한 중앙대학교까지 가서 저 그 의무기록 증명서를 발급을 받은 겁니다. 특검에 제출하기 위해서. 그런데 중앙대학교 병원에서 의무기록을 발급받았으면 중앙대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 서대문구 통일로에 있는 새땡병원이라는 곳에 입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강진구 일당은 현재 서대문구 새땡병원도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뭐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정확히 팩트체크를 해야 될 듯 싶습니다. 저희가 현재 김충식의 지인들이 면회를 갔답니다. 실제 김충식과 함께 면회를 가서 그 병원 옆에 있는 커피숍에서 장시간 이야기를 하고 나온 사람이 나오자마자 전화를 한 거거든요. 그럼 저희한테 확인 전화를 해준 겁니다. 그 병원이 나이롱 교통사고 환자들이 많이 입원하는 병원이라고 합니다. 왜 김충식은 서울중앙대학교 병원에서 그 입원 통지서를 저렇게 의무기록을 받고 멀리 서대문구에 있는 새땡병원 혹은 다른 병원에 입원을 했는지 그조차도 아직 설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 기록에 뇌사진 촬영 후에 진단, 갈비뼈가 부러졌음, 당일 운신도 못하고 말도 못함, 뭐 응급을 요함, 그래서 입원시켜서 가슴사진 찍었음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 브레인 촬영을 외래로 예약을 해요. 보시면 갈비뼈가 3대나 부러졌고 브레인 촬영을 해야 되는 사람이 외래로 예약을 하고 멀쩡하고 퇴원까지 했다고 하는데 젊은 사람은요 갈비뼈 하나가 금이 가도요 걷기도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90을 바라보는 나이의 노인이 걸어서 퇴원을 했다는 얘기도 그것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3시간 동안 앉아갖고 멀쩡히 인터뷰를 해요. 에라이. 자, 오늘 또 하나의 충격적인 녹취를 공개하겠습니다. 열린검TV와 유탐사와 관계되어 있는 어느 한 분이 강진구와 따로 인터뷰를 해서 아마 그 일요일날 유탐사 방송을 보신 분은 어느 한 남성이 강진구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 남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릴 게 있는데, 양쪽 쪽 관계자분이 강진구랑 따로 인터뷰나 녹취를 진행해서 최은순이 오히려 원장님을 던지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돈도 주지 않고 끝났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마무리 질까 합니다. 저는 이 녹취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조작 인터뷰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모 씨한테 강진구가 인터뷰를 해서 최은순이 오히려 원장님을 던지게 했다. 즉 헤어지게 했다. 라는 식으로 꼬리를 자르려는 겁니다. 조작 인터뷰를 했다는 건데요.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저 인터뷰, 저 녹취, 김충식의 측근과 이재성과 서로 나눈 저 녹취는 저보다 특검이 먼저 갖고 있었습니다. 특검이 갖고 있어요. 강진구 씨한테 지난 토요일 날 경찰장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휴대폰, 포렌식 하면 다 튀어나오니까 바꾸거나 버릴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김충식과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당신은 늘 상대방과 통화를 하면 녹취를 하지 않습니까? 그 녹취 지우지 마세요. 포렌식 하면 다 나옵니다. 복구해서 과연 정말 조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따져봅시다. 하나씩 그냥 일반 수사기관이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특검이 들여다본다고 하니 곧 조만간 사실이 세상에 밝혀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탐사는 여전히 그 측근, 김충식의 측근이 김인땡 씨, 즉 김충식의 동거녀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시 한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충식의 동거녀 김인땡 씨는 이 8월 20일경쯤에 김충식과 서로 치고받고 싸운 이후에 그걸로 다친 것 같아요. 김충식도. 그러면 상대방인 여성분도 더 많이 다치셨겠죠? 그 이후에 이분은 전화기를 꺼버리시고 어디론가 잠적을 했습니다. 현재 특검이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방송을 보신다면 김인승 씨 5년 내내 조사합니다.
지금은 당장 숨을 수 있지만은 5년 내내 조사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김인땡 씨도 피의자로 입건될 수가 있으니 지금이라도 특검에 제발로 걸어 나가셔서 사실관계를 아는 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김인땡 씨가 그동안 저희 취재원한테 이야기했던 여러 녹취 중에서 오늘도 한 3개 정도를 공개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탐사의 주장처럼 2016년에 단절됐다면 그 김충식의 동거녀인 김인땡 씨가 김건희 집안을 알 수가 없고 김건희를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보다도 김인땡 씨는 김건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영부인에 대한 고귀함이 없어져 버렸다. 그런 사람이 영부인이 되어서 자기는 예전에는 영부인이라고 하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얘가 김건희가 다 무너뜨려 버렸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잘 알아, 그에 대해서. 아, 그런 것, 그래서 영부인의 그 고귀함이 없어져 버렸다니까, 이거는. 사문해도 되는데, 그런 애도 되는. 아, 사모님은 너무 잘하시니까. 누구는 안 되겠어,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 막 영부인감 이러면 그거란 줄 알았어. 아니야. 얘가 탁 무너뜨려놨어. 저 김인땡 씨가 이재성과 통화한 당사자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재성이라든가 유탐사는 저분이라고 또 주장을 해요. 황당할 일이죠. 환장한 일입니다. 저 사람은 저희 열린검TV하고 인터뷰한 적이 없어요. 저희 취재원이 1년 동안 녹취한 거예요. 1년 동안. 기자가 아닙니다. 한심한 거죠. 자, 근데 김충식과 동거를 하시면서 김건희 집안 사람들하고 되게 왕래가 많았고 실제로 집까지 찾아갔다고 지난번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크롭시다까지 한번 찾아가셨던 것 같아요. 누구보다 윤석열한테 야 너 한다지 않습니까? 나이가 좀 있으니까 야 너는 대통령 대감이 못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동거녀는 김충식에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은 윤석열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목격한 겁니다. 본인의 눈으로 보고 본인의 귀로 들은 것이죠. 오랫동안 김충식과 동거를 하면서 보고 들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윤석열을 싫어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충식이가 지지난 대선에 목숨 걸고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 것을 옆에서 지켜봤고 그러다가 김충식이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때 돌아가실 뻔한 거를 닌겔 꽂아가지고 하면서 자기가 살렸다고 주장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파라베가 저지래? 우리는 윤석열을 싫어하잖아. 우리 할아버지가 거기 숨을 걸으니까 선거할 때도 돌아가시는 거 내가 눈을 꽂아가면서 살려놨거든. 2016년에 관계가 끝났다면서요, 강진구 씨. 2016년에 관계가 끝난 사람이 2022년 16, 17, 18, 19, 20, 21, 22, 7년 뒤에 대통령 선거에 목숨 걸고 선거에 뛰어들어서 오죽하면 병원에 닌게 꽂고 죽어 돌아가실 뻔한 걸 살려놨단 말을 합니까? 그럼 저분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김충식의 말을 사실로 믿었다? 사실인 걸 알고 있다? 그런 주장 나중에 하시려고 하신다라면 큰 오산이다라는 말을 하겠습니다. 뻥을 치거나 허황된 왜곡된 얘기를 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인에게 한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김건희는 말하는 게 다 거짓말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쪽에 일을 여러 군데 해. 하는 게 있어. 우리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그게 허상으로 사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해. 아, 위선으로 사는 사람. 근데 김건희 자기 말로는 자기가 좀 깨끗하게 살았다고 또. 뭐. 아니, 걔들 말로는 다 거짓말인데. 정말 저 김인땡 씨는 진실만을 이야기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 김건희, 그의 계부인 김충식의 말을 여과없이 방송해주고 그들의 대변자가 되어주는 유탐사가 밀정이 아니고서야 이게 가당키 나는 말입니까? 게다가 그의 김충식의 비서인 이재성은 또 급하게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또 하나의 글을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올렸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열린공감TV 측에서 무단으로 제 개인정보를 공개한 건에 대해서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겁니다. 저희 열린공감TV 측에서 당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게 아니고요. 유탐사에서 공개했어요. 유탐사에서 지난 토요일 저희가 방송하고 나서 바로 그때 유탐사에서 이렇게 당신의 전화번호와 모든 당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했다고요. 유탐사에 따져야지 이거를 왜 열린공감TV에 따집니까? 당신의 개인정보를 유탐사가 먼저 공개했기 때문에 이미 여러 사람들, 만인이 다 봐서 저희가 그냥 공개한 거예요, 어제. 게다가 당신은, 이재성 씨 당신은 저희 열린공감TV가 공개한 그 녹취상의 얼굴, 그게 자신이 아니라면서요. 사진의 인물은 내가 아니라면서요. 자기가 썼잖아요. 아참, 사진 속 인물과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뭘 저희가 공개했다는 겁니까? 사진도 우리가 공개한 게 아니야. 전화번호도 유탐사가 먼저 공개했어. 그 젊은 사람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상 무척 무서운지 모르시죠?
고소했다고 하니까 무고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한번 제대로 당해보셔야. 그리고 당신 현재 특검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 그거 꼭 알려드립니다. 밀정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사람은 제가 아니고 강진구입니다. 보시면 이게 언제적이냐면요. 2024년 작년 10월입니다. 작년 10월에 양복수수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던 남양주 지법 앞에서 하나밖에 안 열려 있는 식당에 이상하게 그날 그 남양주 지법 앞에 식당이 딱 한 군데밖에 열려 있지 않았는데 그곳에 식당에서 밥을 먹기 위해서 양복을 공유한 공유자와 그 공유자를 취재하기 위해서 왔던 조선일보 당시의 최현민과 함께 취재하기로 했던 김상민 정의연대 교수님, 그 다음에 김두일 작가, 서정필 기자 등이 그때 동석을 한 거예요. 함께 밥을 먹은 것이죠. 그거를 하나밖에 안 열려있는 식당이기 때문에 유탐사 일당들도 그 식당으로 들어오려다가 본 겁니다. 밥을 먹고 있는 장면을. 거기밖에 식당이 안 열렸으니까 밥을 먹으러 왔겠죠. 그 장면을 몰래 찍어서 밀정 프레임으로 엮어가지고 저를 포함해서 다 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유탐사를 공격한다고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팩트로 방송하는 사람들을 다 밀정으로 몰아버린 거예요. 2024년 10월에. 그래 놓고 지금 자기들이 밀정이란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고소하세요. 당신이 고소한 거 다 하나도 기소된 거 없고 다 무혐의 받았으니까 고소하세요. 저는 따박따박 무고죄로 다 고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